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자기소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 자기소개를 질문하는 인사 담당자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의도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자기소개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전에 준비한 거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요. 읽어보는 동안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 자소서 구직자의 이력서 자소서 읽어보는다 동안 구직자의 어, 배경음악 역할을 합니다. 놀라셨죠? 왜냐면 요즘에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굉장히 장황하게 준비해요. 막 3분, 5분 무슨 발표회 같아요. 지루하잖아요. 집중해서 다른 사람 말 그렇게 3분, 5분 더군다나 아무런 뭐 배경도 모르고 친밀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루에 수십 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경음악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 인삼 담당자가 느끼는 게 좀 다를 텐데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충격을 들어야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기소개를 만드냐. 예, 여기에 대한 어, 그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배경음악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를 어, 연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숨은 의미.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뭐 얘기할 화제거리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말씀 잘 못하잖아요. 그냥 뭐 인사 정도,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사 담당자도. 이력서, 자소서 이것만 빨리 보고서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1대1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의 구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트고 그 사이에 이력서, 자소서 읽어보고 또는 뭐그 자기소개서 중에 뭐 귀에 들어온 단어 있으면 그거 보고 한번 물어보고 대부분 잘 집중을 안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인사 담당자 때문이 아니라 구직자가 자기소개를 정말 그지같이 만들어요. 절대 자기소개가 아닌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말을 하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여기 컨설팅 하면서 한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거의 뭐 자기소개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 발표. 자기소개 자기소개가 아닌 자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표하시면 안 돼요. 음, 적어놔야죠, 여기다가. 자, 자기소개를 해야지 자기 발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싹 그어놔야지. 자, 자기 발표하시면 안 돼요. 딱히 물어볼 게 없으니까 자기소개를 물어보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런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가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그냥 귀를 덮느냐 그렇게 결정됩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예전부터 회사에서 질문하던 질문 리스트 위에 담당자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이 면접 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질문 리스트 공유된 거 있으면 그거 보고 똑같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지원 동기가 맨 위에 있겠어요? 자기소개가 맨 위에 있겠어요? 또 옛날 아재들 만드신 건데. 예, 자기소개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 없이. 자, 또 다른 이유. 면접 준비 확인하려고 하고 왔는지 확인하려고. 회사가 좀 작은 회사 또는 이게 좀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회사들은요. 구직자가 우리 회사에 그냥 몇 년만 보러 오고 그냥 놀러 왔는지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기소개를 물어봐요. 그래도 자기소개는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소개조차도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를 아예 애지당초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면접 한번 보러 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는 비록 내가 배경음악 역할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내 자기소개가 크게 매력 없다고 느끼더라도 구직자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컨설팅하는 이런 자기소개는요, 굉장히 유익해요. 인사 담당자가 들으면 이러고서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 페이스대로 저랑 이제 구직자분이 같이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볼게요. 가장 좋은 자기소개를 만들어 드려요. 어떤 거냐면요. 음, 가장 좋은 자기소개는요. 면접관이 딱 들었을 때, 저기 뭐지?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화인가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아 그렇구나 상대방 말을 듣고 나도 말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말도 통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럼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이 그걸 듣고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더 알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일반 구직자와는 차별되는 내용. 절대 거기다가 뭐 이름 뭐 괜찮지. 나이, 학교, 전공,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사적인 거 그런 거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가족 관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나 둘 있고 뭐 내가 막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업무랑 관련된 거 그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 업무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막 엄한 거 하세요. 진짜 듣기도 싫어하는 관심도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 발표이자 자기에 대해서 알아라라고 정보 강요입니다. 정보 강요. 예.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 일부예요. 일부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듣고 흘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말을 했으면 한 최소한 키워드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면접관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내용도 제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각자 개별마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뭐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1대1로 컨설팅하면서 잡아드리는데 이런 그 키워드나 어떤 내용들이 꼭 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관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암기해서 웅변하는 거랑 정말로 성심성의껏 내가 말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 자기소개에 딱 던져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5분, 10분 말을 할 수는 없고요. 1분 이내에 다 말씀을 끊으셔야 돼요. 한글이든 뭐 영어든 모두 한 60단어에서 80단어 사이가 적당하고요. 개인 말하는 속도 그리고 어떤 뭐 발음 그리고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1분 이내로 말씀하세요. 무조건 1분 이내로. 1분 넘어가면 집중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분 안에 다 그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음. 자, 왜냐면요. 면접은요. 그 내가 합격했다라는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면접은 기본 개념 자체가 어, 나의 강점을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이해시키는 음, 시간입니다. 예,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하고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되게 굉장히 약간 뭐 완성도가 높은 약간 소설 같은 그런 식으로 나의 자기소개를 말하는 것보다는 몇 마디만 해도 짧게 말해도 핵심적인 것만 말하고 사례만 말해서 면접관이 저 사람은 저런 강점이 있겠구나. 그래 보이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은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1대1 면접이든 여러 명 면접이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하도 자기소개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구직자들도 자기소개는 되게 열심히 잘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내용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아, 혼자 대학생 수준으로 만들었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자기소개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 면접용 말고 솔직한 자기소개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준비한 걸 앞에 다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솔직한 자기소개 말하래요. 자기소개가 솔직한 거랑 거짓인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한 자기소개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려요. 자, 제가 해결책을 좀 드리면요. 기존의 자기소개, 자기소개 내용과 그리고 성격의 장점 일부 추가 예, 하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답변 시간은 최초 말했던 자기소개보다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진짜 웃겨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음. 왜 그럼 물어보냐? 인위적이지 않고 솔직한 모습을 어, 뭐 평가하기 위해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면접용이랑 실무용이랑 인재가 다르고 면접은 잘 보는데 일은 되게 못하는 분도 있고 면접은 정말 안 되는데 그래도 일 하나 맡기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답변을 듣고서 이게 어느 정도 뭐 판단이 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솔직하게 자기소개 해달라라고 하면 이 밑에 거 세 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면접용 말고. 자, 기존의 자기소개 성격 장점 추가하고 일부 답변 시간은 최초 말했던 것보다 짧게. 그리고 진짜로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인위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아까 위에 말했던 것처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랑 수업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잡아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저한테 궁금한 건 질문해도 좋고요. 뭐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소개의 숨은 의미가 이걸 가는 거 알았으니까 말씀하실 때 아마 한 번 더 생각해서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간단히 이 내용 정리하면요. 배경음악. 네, 자기소개는 배경음악이다. 그래서 배경음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처음 보는 구직자에서 물어볼 거 없고, 그리고 뭐 그 질문 리스트라는 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또는 옛날부터 뭐 내려왔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고 왔는지 확인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선호되는 회사에서는 구직자가 면접 온다고 해놓고서 안 오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소개할 때 만약 답변을 들었을 때 잘 짜여져 있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아하겠죠. 근데 자기소개서부터 막히면 회사가 얘가 우리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는 반드시 성심성의껏 회사가 크던 작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예의입니다. 자, 가장 좋은 자기소개. 면접 관의 질문을 유도할 수 있고 일반 구직자랑 차별화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업무 관련된 내용, 뭐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이렇게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어, 그 내가 말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기억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100% 기억하게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유튜브 영상 또 찍을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쉬워요. 정말 쉬운데 구직자나 대학생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자, 무조건 1분 이내입니다. 집중력이 1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절대. 예, 인사 담당자 안 듣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로 한국어, 영어 60에서 80단어 사이에 하는 게 좋고 사람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 뭐 40단어, 50단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을 많이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면접은 나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단어, 전문적 용어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만약 솔직하게 자기소개 해달라라고 했을 때 성격의 장점을 일부 추가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성격 됐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짧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할 때 업무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랑 좀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될 거예요. 물론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성격 말씀하시고요. 네, 이런 것도 제가 다 제 수업 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제 밑에 연락처라든가 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 주세요. 제가 이제 영어 수업 관련된 자료도 올리고 면접에 관련된 자료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릴 건데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게 취업할 때까지 무한 컨설팅 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사전에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봤는데 저처럼 아예 아무런 연결된 회사 없이 정말 구직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리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해 취업을 할 때까지 보증해준다, 보장해준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한다.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수십 명의 직장인과 10년 가까이 막 수백 명과 얘기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그리고 정보들을 앞으로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분 중에 이제 상담 전에 제가 아마 보고 오세요라고 아마 할 영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영상 링크가 다른 데 공유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